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파트 원가가 상승한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0 대책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7월 10일 이전 계약한 분에 대해서는 시행일 기준으로 해서 3개월이니까 뭐 10월 31일까지 잔금을 치시면 기존 세율대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 다들 행안부 자료를 한번 좀 봤을 겁니다. 못 본 분을 위해서 행안부 자료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원가가 상승한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에는 8% 정도는 상승하지 않겠는가. 뭐 지금 당장은 상승하지 않겠지만 이게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람들이 받아들여질 거고, 그러니까 아파트 취등록세에 대해서 토지 같은 경우 지금 4.6%죠. 토지나 상가는 취등록세가 4.6%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8%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이게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좀 이해되시는 부분도 있고, 물론 생각이 좀 다른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 하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안부 자료를 보면 7월 14일 날 행안부 행정안전부 진영장관은 7월 10일 주택안정화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즉 일시적 2주택은 8%를 매기지 않겠다 이거죠. 기존 세율대로 취득세를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부 발표 7월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니까 체결하고 계약금을 넣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실제 내용을 보면 일시적 2주택, 자, 이번 정부의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해가지고 실소유자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 목적의 주택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있죠. 1주택자, 일시적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만 주택을 취득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투자로 하는 사람도 이 8%에 대해서 있죠. 원가가 상승한다고 보고 단지 팔 때 있죠. 그 원가에 대해서 그 취등록세는 배제를 시켜주고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8%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있죠. 사람들이 익숙해질 거다. 그럼 일시적 2주택은 어떤 경우냐? 직장 취약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을 신고 납부한 후에 추 2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에 2주택 세율을 8%의 차익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가 A주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B주택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기 위해서, A 교육등을 이사 가기 위해서 B주택을 구매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후에 일정 기간이 매매할 때 이 B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기존 세율로 취득세를 내고 일정 기간 내에 이 A주택을 매도를 해야 되죠. 근데 매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B주택을 8%로 매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 사항은 세법을 참조해서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소득세법 여기 보면 양도소득세 보면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1에서 3년 이내 조정 대상 지역 등을 고려해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도세는 그렇다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중요한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지만 이 두 가지 경우는 예외로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리고 또 한 경우가 뭔가 하면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요게 이제 그 취지죠. 그래서 정부 대책 발표 7월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경과 규정을 두어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1에서 3%를 적용할 계획이다. 6억 이하는 1%고 6억에서 9억까지는 1에서 3% 이렇게 그러니까 매매 금액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적용이 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대책 발표일 7일 10일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 분양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8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된다고 이렇게 대다수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10월 31일까지 잔금을 채야지만 기존 세율대로 적용이 된다. 어떤 조건? 7월 10일 이전이니까 자, 7월 9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보낸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잔금을 해야지만 기존 세율대로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뀐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바뀐 세법 8%를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되는 게 이제 제가 봐도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경우도 있죠. 5월 달에 계약금을 넣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11월 달, 12월 달 잔금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거하고는 상관없죠. 시행이 훨씬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있죠. 계약금은 올 봄에 계약을 하고 올 가을이나 겨울쯤 돼가지고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도 전국적으로는 상당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구제 방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납세자의 신뢰 보호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좀 문제가 되는 게 7월 10일부터 지금 이 발표가 나기 전에 7월 이게 14일날 발표 났으니까 13일까지 이 계약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일에 7월 10일날 시행하면서 이 세부 규칙도 나왔으면 사람들이 2주택자는 이때 계약을 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7월 10일 이전에 계약했지만 5월 달에 계약했지만 잔금을 한 11월 달에 잔금 치는 경우. 자, 이 경우. 그 다음에 7월 10일에서 13일까지 계약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전국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적지 않게 생길 거다. 이 분양권은 뭡니까? 3년입니다. 분양은 3년. 이 3년이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주상복합은 3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또 문제가 된다. 또 뭡니까?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이제 추진이 되는 경우 있죠. 보통 이제 건물 완공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은 행안부는 향후 국회의 지방세법 개정 일정에 맞춰 가지고 시행령을 준비하고 입법 예고 시에 관련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어디까지는 계획입니다만은 이게 자꾸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할 거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 이 두 가지 경우도 행안부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즉 지방세법의 세부 시행이죠. 규칙에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이런 사람도 구제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특히 7월 10일 이전에 계약했지만 10월 31일이 아닌 11월 달, 12월 달에 잔금을 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분도 제가 볼 때는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뭐였는가 하면 사실 그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장기적으로 8% 아파트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당장 8%는 아니지만 상당수 시간이 지나게 되면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있죠. 이제 아파트 매수자, 수요자들은 자연스레 2주택자는 취득록세를 8% 내야 되는구나. 실제 지방세 합하면 8.8%죠. 그러니까 토지와 상가가 거래세가 비싼 이유가 이 취득록세가 비싸죠. 4.6%입니다. 그렇죠. 그보다 훨씬 높지만 나중에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 차익은 이 취득록세를 제외한 취득록세와 법무사비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차익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때문에 원가만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6억짜리 같은 경우에 아파트 6억 1천만 원 같은 경우에 지금은 원가가 한 6억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는 6억 1천만 원짜리 사면 뭡니까? 6848 하면 이게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죠. 6억 6천만 원. 그러니까 원가가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인상이 됐다. 그럼 나중에 뭡니까? 이걸 7억에 팔면, 7억에 매도하면, 과거에 사신 분은 양도 차익이 8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낼 거고, 취득세를 뭡니까? 8% 내는 사람은 4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뭡니까?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겠죠. 이 사람은 많이 낼 거고, 물론 구간별로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취등록세 8%만큼 아파트 가격 상승은 일어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뭔가 하면 정부 취지는 무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만 구매하라 하는 게 메시지지만, 시장에서는 꼭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부모님 봉양이라든지 자식의 어떤 공부를 위해서 타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를 8% 물더라도 나는 사겠다 이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나중에 팔 때는 그 취득세는 원가, 아파트를 구매하는 원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매도를 희망할 겁니다. 그런 세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스레 8%만큼은 기존 아파트는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 플러스 8%는 양도세 계산시에 배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익숙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부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물론 일시적으로는 이게 8%, 취등록세가 8% 해가지고 시장에서 매수자가 조금 줄어들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뭡니까? 8% 무서워가지고 아파트를 안 살 수는 없죠.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도 여건도 안 되고, 부모님은 뭡니까? 쇠빵살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더 구매하면서 8%를 지불합니다. 또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 아파트가 더 필요한 경우는 8%가 아니라도 10%를 지불했으라도 아파트를 산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원가는 8%가 상승한다. 그러면 10개 아파트 중에서 한 2개의 아파트는 취등록세를 8%로 내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부터 출발하. 예를 들면 8% 지불한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기존 사람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즉 이 8%만큼 갭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사신 분도 이 나중에 매도할 때 이 8% 이상의 이 가격에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자연스레 아파트 가격이 8% 상승하지 않겠는가 하는 소시민의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후원은 중시민 가입하시면 되고, 혹시 상가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대시민으로 가입하시면 상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